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로 공부하는 한국어. 오늘은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정순신 사의표명이라는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자, 뉴스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요.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표명. 두고두고 반성할 것. KBS 뉴스입니다. 요즘 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알고 보면 좋은 배경 지식 한번 볼게요. 국가수사본부. 네, 국가수사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업무를 관리하고 위에서 총괄하는 기관을 국가수사본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목에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요. 정순신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자,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아까 말했던 그 기관, 경찰 기관의 제일 높은 사람이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수사본부라는 곳에 장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제목 볼게요.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이잖아요. 사의가 뭐냐면 맡은 일을 그만두고 이제 물러나겠다는 뜻, 이제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의,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안 하겠다라는 뜻을 사의라고 하고요. 표명은 이런 생각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의 표명을 같이 쓰면 되는데요.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으나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고 말을 한 거죠, 이분이. 자, 그 다음에 두고두고 반성할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두고두고는 이제 여러 번, 오랫동안, 계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성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성이라고 하는데, 두고두고 반성한대요. 정순신 변호사는 잘못을 두고두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네, 어떤 잘못일까요? 이따가 뉴스 내용 정리할 때 나올 것인데요. 잘못을 두고두고 반성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반성을 하겠다고 말했대요. 자, 그러면 단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뉴스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괴롭히다, 용서, 극단적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괴롭히다부터 볼게요. 자, 괴롭히다 동사는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뭐 내가 아프거나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괴롭히다입니다. 괴롭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나왔던 그 정순신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이 뉴스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 제공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인 2017년에 동급생, 같은 그 학년 학생을 괴롭혔대요. 힘들게 하는 거죠.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했다. 이 아들이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을 괴롭혔대요. 네. 자, 그다음 용서. 용서는요, 잘못이나 어떤 죄에 대해서 꾸중을 하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덮어준다. 좀 단어가 어렵죠?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 걸 용서라고 합니다. 자, 정순신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부모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자, 용서라는 명사 나올 때요. 용서를 구하다라는 동사와 같이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을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자, 극단적 볼게요. 극단적. 마음이나 행동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을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때문에 나왔어요. 그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자살 있죠.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 자살을 한국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 이런 말로 좀 돌려서 말할 때가 많거든요. 자, 학교 폭력 피해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네,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 동사와 같이 나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죽으려고 하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보려고 했대요. 네. 자, 그럼 뉴스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정순신 변호사 기억나시죠? 정 변호사의 아들이 동급생을 괴롭혔다. 아까 나왔죠. 그 같은 학년의 그 친구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 피해자, 같은 학년에 있는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극단적 선택이 자살을 의미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소집되고요.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그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학생에게 전학을 가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 정 변호사 아들 가해자 학생에게 전학을 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전학 처분. 자, 그런데 이 가해자의 아버지 있죠. 정순신 변호사가 이 전학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해요. 다시 확인해 달라라고 재심을 청구해서 전학을 가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다시 결정이 나왔어요. 전학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가해자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직업적인 것을 이용해서 법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하고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이 전학을 가라고 결정한 것, 이것을 이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노력을 합니다. 네, 그 변호사니까 이런 것에 더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것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을 끌게 돼요. 그래서 가해자는 전학을 갔는데요. 1년 후에 전학을 가요.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하고 1년 동안이나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가해자는 1년 후에 전학을 가고 그 후에는 서울대 입학해요. 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피해자는 어떻게 됐냐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합니다. 자살 시도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학교 생활을 좀 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피해를 많이 입었고 가해자는 별다른 피해가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 자, 알아두면 좋은 표현인데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이 표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뉴스를 사실 선택했어요. 도마 위에 오르다. 이 표현이 이 뉴스 내용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뉴스를 선택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요리할 때 재료를 써는 그것을 도마라고 하잖아요. 도마 위에 오르다는 어떤 뜻이냐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도마 위에 오르다. 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도마 위에 오르다. 라고 하는데요. 예를 볼게요. 자, 이 경찰청에서 이 정순신 변호사를 아까 말했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일하게 하는 것을 이제 인사라고 하는데요. 인사.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일하게 하려고 이제 채용하거나 그 자리에 두는 것을 인사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문제는 없는지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할 때 아마 그 아들이 학교 폭력을 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조사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볼게요. 경찰청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인사검증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이런 거 다 확인하지 않고 그런 경찰의 중요한 자리에 이 사람을 임명한 건가 해서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확인도 안 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은 이런 학교 폭력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인사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인사검증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마 위에 오르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뉴스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표현이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